안녕하세요.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다시 주일날에 제가 따로 찍을 수가 없어서요. 미리 한번 찍어 봅니다. 이 영상은 2월 12일 날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이꼬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 이꼬지도 급해서 심어줘야 할 아이들이 몇몇 보인다, 몇 개가 보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이들을 제가 찾아서 오늘 한번 같이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꽂이를 다시금 기존에 있는 화분에다가 구멍을 내고 저는 심어 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이 흙을 담아서 하신다 그러면 하나 넣고 뿌리를 채워 주시는 방향 해도 되고 꽂아 주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심을 때 다시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꽂이를 보시고요. 심어 줄 만한 아이들을 한 곳에 가득 채워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챙겨서 저랑 한번 같이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꼬지 알라이들을 골라 갖고 왔는데요. 제 이꼬지 알라이들을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죠. 깍지는 아이도 있고 건드리면 이렇게 뚝 떨어진 아이도 있고 뿌리 없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가 있죠. 이렇게 완전히 말라가지고 지금 자구도 말랑말랑해요. 이런 아이들은 떼주고요. 손원기 다영님이 이런 뿌리 같은 경우는 차라리 떼주고 이 꼬지도 뿌리를 정리를 해주고 심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얘가 있는 게 더 낫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흔들림이 없어요. 얘네들을 이제 실패한 이 꼬지도 있죠. 이 밭은 제가 너무 많은 밭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관리를 너무 못했죠? 얘가 지금 상태가 잠깐만요. 아이고. 뿌리를 정리해 주시고 심어 주셔도 되고 올려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를 끌고 가려고요. 여기 자구 밑에 부분까지 흙이 닿게 해주면요. 그 속에서 다시금 뿌리가 나올 겁니다. 급한 아이들부터 최대한 같은 종자끼리 붙여놓는 게 좋기는 한데요. 그럴 수 없을 경우는 그냥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종류가 너무 많이 있어도 아니야, 전혀 다른 얼굴로 한가득 심어줘도 이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정도로 되는 잎은 떼주시고 심어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떼주시기가 참 애매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제가 살구민이 아니고 니크셔나 금 한번 보여드렸죠. 그 아이들처럼 자구가 너무 많이 달린 군생들 같은 경우는 심어주기가 진짜 까다로워요. 뭐라고 해야 되죠? 얘는 뿌리가 없네요. 뿌리 없는 거는 그냥 여기 목대 자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꽂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큰 아이들처럼 알아서 뿌리를 자기가 내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라서 그래 될 수도 있지만 잘 큽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당분간은 이 엄마 모체 입에서 좀 더 아직 조금 먹을 것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입이 먹을 것이 더 있다니까 무섭네요.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깊이까지 넣어주고요. 뿌리를 잡고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이 아이는 잎이 그리고 여기 작은 자구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제가 못 봤네요. 이 아이는 뭐냐면 레드탄 이꼬지입니다. 레드탄 이꼬지. 요 정도 심어주고 나면 여기 돌 같은 걸로 살짝 올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심어놓고 왔다 갔다 자리 바꿈으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리 바꾸면 할 수도 있죠. 저는 베란다 저쪽에다 내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는 얘가 크는 속도가요. 2배 차이가 나요. 안에서 키우는 거랑 바깥에서 키우는 거랑 제가 두 가지를 다 키워봤었는데요. 밖에서 키우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안에서 크는 속도는 진짜 느립니다. 안 자라더라고요. 왜 쟤네들만 내보내냐 시위하듯이 그랬을까요? 저는 안 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요거 심어주고도 아직까지 군데군데 심어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조금씩 더 채울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빽빽한 거 아니야? 빼곡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자리를 잡고 뿌리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보고요. 여기서 얼굴이 좀 클 겁니다.
제가 제 이꼬지 밥 보면은 여유분 하나 없이 완전히 따글따글하게 심어준 거 기억하시죠? 거기 있는 아이들처럼 키워도 얘네들은 다 잘 자라줄 거예요. 약간 자구가 흙에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침범을 해도 흙이 좀 자구를 침범을 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레드탄 같은 경우는 다 심어준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여기 끝에 이런 게 이꼬지를 하다 보면 깍지가 잘 발생을 합니다. 깍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어디서 이렇게 깍지가 생기는지 깍지가 오네요. 요 아이는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무슨 아이인지를 모르겠어요. 요 아이를 최대한 이렇게 지금 얘가 베란다 안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못 자랐어요.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랑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길어서 힘들다, 뿌리 힘들다 하면 밖에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끔만 해주셔도 되고요. 뿌리가 꺾여서 들어가도 최대한 안 꺾이고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꺾이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뿌리는 그냥 얘가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 흙이 좀 잡아 당겨주는 역할을 심겨서 좀 밑에가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얘가 그거죠. 이게 좀 고정이 될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뿌리를 조금 남겨두는 거죠. 새 뿌리 받는 거하고는 전혀 얘가 이 뿌리가 건강하게 있어서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봐요. 그 다음에 얘가 뭔 하다가 얘가 이꼬지가 떨어져서 놔둘 데가 없어갖고 넣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지금 현재 흙 상태가 조금씩 젖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놔둘 거고요. 만약에 마른 흙에다가 하셨다 그러면 요렇게 심어주고 위에다가 흙에다가 물을 이렇게 얘를 조리개라 생각하면 누를 때 찍찍찍찍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래 봐봐 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젖을 거예요. 그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뭐 절반 정도까지 적게만 주셔도 돼요. 밑에 흙이 흥건하게 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뿌리 내려봐야 요만큼입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많이 내린 게 요만큼일걸요. 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밑에까지 줘봐야 얘네들이 물 먹기가 힘들어요. 그냥 물 이렇게 주고 이런 애들은 물 관리를 하루 오늘 줬잖아요. 그러면 저는 날씨가 추운 상태이기도 하니까 하루 퐁당퐁당 물을 조금씩 주겠습니다. 물량은 아무래도 애기 약병 중에서 제일 작은 약병 있잖아요. 요 정도 크기면 제일 작은 약병도 되고 그거보다 좀 큰 약병으로 해서 주셔도 되는데 큰 약병으로 하면 아마 물이 좀 흘러 넘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심어주고요. 요 아이는 저녁에 들여놨다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뿌리가 어느 정도 빨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따뜻한 곳에 있는 게 좋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베란다에 계속 놔두는 때보다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빨리 뿌리를 다 더 잘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는 부엌 창 쪽에 제일 제가 왔다 갔다 문을 열어도 작은 창이라서 산바람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제일 온화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냈다가 햇살이 지고 나서 저녁이 되면 온도가 또 영하권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들였다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얘를 내놨다가를 반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쭉 그냥 놔둘 거예요, 바깥에. 그리고 계속 물을 챙겨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아이 크는 상태를 잘 볼게요. 꼭 다른 때는 잘 크다가 꼭 이렇게 영상에 날리려고 하면 얘가 실패를 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의미가 없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꼬지를 이 장소에다가 둘 거예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 열흘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노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지금 얘네들 큰 이꼬밭 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의 영향이 그닥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봐서 너무 춥지 않다 그러면 노숙도 그냥 시켜볼 수도 있고 중간중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꼬지를 케어하는 법을 찍어 볼게요.
물 먹고 이렇게 잘 있어주는 다육이, 아우 정말 고마운 다육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이꼬지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심었는데 다른 분들은 아직 제 이꼬지는 시작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이꼬지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꼬지 상황이 지금 현재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요, 저에게 해주시면 그분에 맞게끔 다시금 모아서 다시 다른 곳에다가 이꼬지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같이 시작하는 거니까요. 와, 어저께 물 주고 얘가 좀 추웠었나 봅니다. 송리엄이 이제서 물이 조금 들었네. 조금, 아주 조금. 저는 얘가 지금 화분에 비해서 얼굴이 정말 많이 큰 얼큰이에요. 근데 얘는 안 갈아줄 겁니다. 왜냐면 화분을 이런 아이들은 갈아주면요, 그 화분에 맞게끔 또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여기 화분에서 좀 다져지게 놔둘까 합니다. 아, 불쌍한 아이. 여기서 올해까지만 한번 있어 보고요. 올해 있어 보고 정 안 될 때 그때 분갈이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놔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화분 흙에 제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유, 저의 송리엄, 마이크 같은 이 송리엄이요. 요 작은 입장 보이시죠?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요보다 더 작은 입장으로 와서 심겼는데요. 지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화분에 흙이 너무 많이 꺼지지 않게끔 심어주시는 게 작은 분에서 키울 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오래 키울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 자구가 화분 안쪽에 이제 심어서 흙이 꺼져버리면 이 안에 속에 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으로 얘네들이 뻗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래도록 키울 수가 없습니다. 끼어가지고. 그럼 그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자리도 있고 묵히기가 또 그렇습니다. 삐걱거리죠. 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지금 밑에 있는 선반이 무겁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미안한 선반. 언젠가 제 몸무게에 이 선반이 깨지지 않을까. 아유. 요렇게 다육이의 풍성함을 보고 뚱뚱해지는 걸 보면 너무 좋죠.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뚱뚱한 사람이 미인 대접을 받지 않을까요? 실없는 말을 한번 제가 해봅니다. 요렇게 송이염은 이곳에서 제가 다져볼 거고요. 물을 먹어서 그런지 캔통이 차갑습니다. 차갑습니다. 어떤 분이 캔통에다 심으면 열이 받아서 뜨겁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캔통에 심으면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더 뿌리에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제 열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화분이 열받아서 막 올라가는 건요, 깡통이고요. 알루미늄 음료수에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음료수가 변하지 않게끔 온도를 지켜주는 재질이 알루미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에다가 담아 놓으면요, 바깥의 온도를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데요. 바깥의 온도가 많이 추울 때는 얘가 바깥에 안에 있는 온도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의 온도가 너무 안에 온도가 너무 더워지면 바깥의 온도랑 얘가 같아지기 위해서 뭐 조절하고 뭐 이런 게 되나 봐요. 어쨌든 그 알루미늄 통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 내용물은 일정한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많이 높아지거나 많이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화분으로 쓰기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미니 다육 일기님이 쓰는 거 보고 처음에는 흐느적거려서 별로라고 했는데요. 얘를 화분갈이 할 때 흙을 약간 이제 가쪽으로 좀 다져가면서 집어넣다 보면요, 그렇게 많이 흔들림도 없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내릴 때까지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요, 나중에 뿌리랑 흙이랑 하나가 되면서 단단하게 됩니다, 화분이. 그래서 전혀 말랑거리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다육일기님이 하는 말이, 여건만 되고 된다 그러면 음료수 통이 사이즈별로 지금 있는 제일 큰 통보다 더 옆으로 넓은 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랬으면 했답니다. 아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화분에 여름에 화분을 이제 그러니까 심어서 놔두고
난간 바깥에 놔두다 보면 햇살에 화분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알루미늄을 그 캔통 하나를요, 한 개가 아니죠. 여러 개를 중간중간에 섞어서 배열을 해 놓으면 화분의 온도가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는 거 보면 그분이 말씀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정보고를 참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애들 이꼬지 물 주고 춥다고 아무도 뭐라 하는 애들이 없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물이 여기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이렇게 고여 있어도 알아서 자연적으로 말려주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날씨에 이런 정도의 햇살에는 얘네들이 물을 줬다고 막 타거나 이런 거는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반나절만 보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 있어줍니다. 물이 많이 고여 있었는 것 같은데 어느새 다 바람에 말렸는지 안 보이네요. 지금 현재 창들 쪽에서는 제가 물을 다 줬거든요. 나머지는 뭐 다육이 얼굴에 물이 젖어서 아파 보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몸값이 비싸다는 화사 찾아보니까 몸값이 상당히 비싼 아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도 그냥 상관없이 위에다 물 주고 물이 고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물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서 잘 있어줘요. 여기 플라멩고도 중간에 생장점에 물기가 있죠. 이 정도 물기 있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 것도 있어요. 3일 정도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여기 있는 아이 아메스트로도 이렇게 물기를 머금고 있네요. 다 중간에 물기를 머금고 있어요. 여기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데요. 얘도 물기를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오므리고 있어가지고 물기를 머금고 있네요. 아이고. 예, 물을 줬으면 할 때 비가 때마침 아주 쬐끔이지만 와서 물을 이렇게 위에서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물을 먹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물을 주고 나니까요, 색깔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더 환상적이죠. 똑같은데 그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마음이 그런 거죠. 아이고 물 주고 났더니 더 이쁘다 이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쁜 창들을 뒤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꼬지 하는 방법과 어저께 물 주고 난 다음에 살펴보지 못한 다육이 창들에 대해서 한 번씩 찍어 봅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동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월요일 날 영상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